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2016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또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회,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해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은 장애인과 결혼 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물품 구매가 점차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등 이른바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임실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오픈마켓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고객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스마트팜 육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열린 공간을 통해 농가 경영관리 프로그램과 농가 회계자료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들은 교육을 통한 홍보, 마케팅 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였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안전성 검증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시민검증단은 지난해 3월 27일 27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날 채택된 활동 보고서는 6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관계기관에 제공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에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밖에 안 됩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도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오는 11월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관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오는 11월 전주에서 문을 엽니다. 전북도는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이 들어갈 장소와 건물을 물색해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을 거쳐 11월 개관합니다.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체에서 면접을 본 후 사전 계약을 맺고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최종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훈련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자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 다니는 전공과 학생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고용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기준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장애인 고용을 반기는 기업이 없어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의 상향과 인상된 부담금, 훈련센터 준공이 장애인 고용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 전주의 명소인 덕진공원 연못이 깨끗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동안 수질이 4에서 5등급까지 떨어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는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 연못이
깨끗한 수지를 되찾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호수는 수량 유입이 되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덕진 연못의 수질은 주변 도시 개발까지 겹쳐 한때 4등급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물이 막 썩어요, 썩어. 잠겨 있으니까. 저 어디서 돌아가지고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덕진 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덕진 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전주시는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단절 등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이용객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를 진행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 쇼핑, 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는 또 익산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간격 등 모든 구간이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설치 간격이 미준수된 상태이며 일부 노선 단절과 도로 간 연계성 미흡, 육교와 지하도 경사로 미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에 수립하는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도로를 정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위주로 하고 금마, 왕궁, 만경강,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망 구성의 기본 원칙 중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내권과 시외권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기 잠재 수요가 높은 공용터미널에서 원대 사거리, 노동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사무소 사거리 약 3.8km 구간을 우선사업 시행지로 선정, 실시 설계를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특화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해 원도심 자전거 도로망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역사 탐방로 코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1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방정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정책에 따라 대전시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예양 등을 주제별로 자치구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초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라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가 및 개인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워라밸을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열풍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 워라밸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B은행과 C은행은 정시 출퇴근을 위한 PC 오프제로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는 PC를 꺼 칼퇴근을 유도합니다. 보험업계는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에서부터 한 달 이상의 장기간 휴가 보장, 유연 근무제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 보험사의 경우 전 직원들이 연 1회 이상 주말을 포함한 9일 이상의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나 보험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임직원에게 2주의 장기 휴가를 지시했으며 다보험사는 휴가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 시스템 접속을 원천 차단시키는 등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최근 한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는 입사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1년에 2번 2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프레시 제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꼼수 분양을 차단하기 위한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과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에 나섰습니다. 현행 규정을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밝힐 성화체화와 봉송 행사가 열립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5개 권역 5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성화체화에 충청권을 대표해 논산이 선정됐는데요.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위한 성화는 2일 논산문화원에서 불시점화 퍼포먼스 후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 신고 행위 적발 건수는 77건에 119명, 과태료 부과액은 4억 1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요. 과태료 부과액 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위반 사례 유형을 보면 미신고와 지연신고 처분 건수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